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11장 외부 의도와 관련해 한 가지 흥미로운 의문이 생긴다. 최면이란 무엇일까? 최면이 내부 의도의 소산인지 외부 의도의 소산인지는 나도 확실히 말할 수가 없다. 내부 의도의 힘으로는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움직이기에는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 에너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암시를 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꽤 강력한 에너지 흐름을 보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그 에너지를 특정한 사념으로 변조시켜 보내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암시 효과를 경험할 것이다. 최면술사가 단지 최면적인 눈빛이나 즉흥적인 손짓으로 최면을 건다고는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에너지로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는 특히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자극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최면은 대부분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한다. 그렇다면 최면은 내부 의도에 의해 행해지는 정신적 에너지의 전달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거리 최면이 행해지는 경우라면 뭔가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틀림없이 외부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 의도를 경험해 보려면 일상적인 느낌과 관념의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 마음은 인습적 세계관의 좁은 울타리 안에 존재한다.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 의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자신의 관점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것은 악순환이 된다. 외부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의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어려운 점이다. 내가 외부 의도를 개발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이 독자들을 실망시킬 것 같아 유감스럽다. 그런 훈련의 목표는 이런 식일 것이다. 의도를 가지기 위해 의도를 모으기. 외부 의도의 본질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각몽을 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나는 이 훈련 대신 자각생 연습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외부 의도를 통해 살면 된다. 현실은 가능태 공간으로부터 물질화되는데 불활성이 개입된다는 점에서만 꿈과 다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동일하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외부 의도를 제어할 수 없다면 무엇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당신이 수톤 무게의 돌을 옮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물질 세계의 불활성은 시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흔한 방법은 내부 의도에 의지하는 것이다. 트랜서핑의 핵심은 이와 반대로 하는 데 있다. 즉, 내부 의도를 거부하고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내부 의도가 끝나고 외부 의도가 시작되는 경계선을 긋기는 어렵다. 내부 의도는 마음, 즉 의식이 영혼, 즉 잠재의식과 합쳐져 일치되고 조율될 때 외부 의도로 변한다. 이 경계선은 감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낙하의 느낌이나 자전거 타기에 처음 성공했을 때의 느낌과도 비슷하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꿈속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중에 띄워 나는 느낌과 가장 비슷할 것이다. 당신의 의식은 어떤 비좁은 경계 안에서만 잠재의식과 합금되어서 완전히 조율되어 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쉽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그보다 조금 어렵고 귀를 움직이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고 내장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외부 의도는 이보다도 더 미개발 상태다. 땅에서 떠올라 공중을 날려는 의도 속에 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좀 더 실질적인 목표를 정할 것이다. 공중 부양은 순수한 외부 의도의 가장 위대한 실현이다. 하지만 외부 의도의 힘은 너무나 커서 그 작은 귀퉁이 한 조각만으로도 인상적인 결과를 얻기에 충분할 것이다. 외부 의도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날마다 작용하고 있어서 종종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예컨대 외부 의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원치 않는 것을 오히려 얻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었다. 한편에서는 당신이 겁내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당신을 뒤따라 다니고 있다. 이것은 당신이 방사하는 사념 에너지가 원치 않는 사건에 동조됨으로써 당신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섹터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당신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의도할 리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의도는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일까?
내부 의도는 원치 않는 것을 피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당신을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하고 예민한 곳을 건드리는 모든 건 말이다. 당신은 정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마음은 두렵다. 영혼은 더더욱 두렵다. 마음은 혐오를 느낀다. 영혼도 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마음은 증오한다. 영혼은 그보다 심하게 증오한다.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의기가 투합된다. 외부 의도는 당신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는 순간에 각성된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외부 의도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의도의 방향에 대해 논하는 것조차 적절치 않을 것이다. 내부 의도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즉 원치 않는 것을 피하는 것, 외부 의도는 아마도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영혼과 마음이 동의하는 것을 현실화하라는 청신호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혼과 마음은 한 가지에 동의한다. 사건에 대한 평가 말이다. 그것이 원하는 종류의 사건인지 원치 않는 종류의 사건인지는 상관없다. 외부 의도는 단순히 영혼과 마음이 동의하는 것을 보고 그에 해당하는 섹터를 가능태 공간에서 선택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실에서 영혼과 마음은 원치 않는 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가장 잘 일치한다. 그래서 외부 의도가 작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현되는 경우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온 가슴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한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외부 의도가 의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열망을 향해 의기투합하게 해야 한다. 부정적인 태도가 삶에 얼마나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불만감과 거부감을 표할 때마다 당신은 균형력의 작용에 영향을 받고 파괴적 펜듈럼에 의존하게 되고 가능태 공간의 부정적인 섹터로 산염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 태도에 의해 형성된 외부 의도는 현실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리하여 외부 의도가 당신의 의지에 반해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큰 힘을 지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반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작용하게 할 수는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진력할 것이다. 외부 의도의 해로운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다.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해야 한다. 남은 것은 외부의 의도가 우리의 목표를 위해 작용하도록 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외부 의도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위의 이야기들 대부분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외부 의도 자체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곧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일부 영적 단체들이 추종자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그러는 것처럼 당신을 헷갈리게 하여 혼란에 빠뜨릴 생각은 전혀 없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책 속에 모두 들어있다. 트랜서핑의 원리를 실천하다 보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특별한 연습이나 훈련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트랜서핑에는 신비나 비밀 따위가 없다.